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린러쉬, 왜 월스트리트는 마리아나 매혹에 빠져들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베테랑 투자자 넬슨 펠츠가 상당 규모의 스톡 옵션을 받는 조건으로 캐나다 마리화나 생산업체인 오로라의 전략 고문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로라 주가는 그날 14%가 상승했고 연초 대비 80%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법적 장벽이 사라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대마 관련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프록터 앤 갬블과 제너럴 일렉트릭 대주주로도 잘 알려진 펠츠가 마리화나 기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마리화나 관련 주식들이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금지 조치가 철폐되고 1년이 안 된 시점에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및 뮤추얼 펀드들이 계속해서 대마초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될 솔트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과 줄기세포 치료 같은 인기 주제와 더불어 마리화나도 한 세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주류로 떠오른다면 앞으로 15년 정도 1990년대 닷컴 산업과 같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어떻게 진짜 베개를 골라내는가입니다. 마리화나 관련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 스미스 폭스의 헤네시 초콜릿 공장에 자리 잡은 캐노피 그로스의 시가총액은 약 18조 원이지만 지난해 12월까지 9개월간 매출은 고작 125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 수많은 기업이 사라졌지만 구글 같은 기업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마리화나 산업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2018년 일부 캐나다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대륙간 거래소 및 나스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영업 관할지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면 상장이 허용됩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승인하에 영업 중인 미국 대마초 관련 기업 중 일부가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한 것은 합법화 문제뿐만 아니라 마리화나가 제약, 포장식품 및 음료 산업은 물론 화장품과 미용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잠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담배 회사 알트리아는 캐나다의 크로노스 그룹 지분을 사들였고, 코로나 맥주 제조업체 콘스탈레이션 브랜즈는 캐노피에 투자했습니다. 반면 밴쿠버 소재 틸레이는 맥주회사 AB 인베브 및 제약회사 노바티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대마초에 함유된 다양한 카나비노이드 또는 화학적 화합물이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가장 주목받는 화합물 중 하나가 CBD로 불안, 경련, 우울증, 메스꺼움 등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 보조제나 근육 이완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투자하려면 카나비노이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 설명을 조금 해보죠. 카나비노이드는 신체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를 자극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하는 다양한 화합물 집단을 의미하며 현재 약 100가지 이상의 카나비노이드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마에는 60여 가지의 카나비노이드가 존재하는데 핵심이 되는 물질은 델타9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노빌, 줄여서 THC라 불리는 것과 칸나비디올, 이하 CBD입니다. THC는 향정신성 물질로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게 하는 주요 성분이고, CBD는 향정신성 성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마초를 햄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해야 하는데, 마리화나는 THC 함량이 20% 이상, CBD는 10% 이상인 종이고, 햄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이며 CBD 함량은 20% 이상인 종을 말합니다. 대마초 ETF에도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마초 ETF의 일간 자금 유입 추세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 정부에서는 이미 의료용 또는 기호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농업법안의 규제물질 목록에서 대마를 제외함으로써 미국 농가들이 산업적 용도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법에서는 산업적 용도의 대마초를 THC 함량이 0.3% 미만인 대마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 남은 문제는 FDA의 입장입니다. FDA가 치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대마초 관련 제품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CBD가 함유된 식품 및 식이 보충제를 주 경계선 넘어 판매하는 것은 아직 불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낙관적입니다. 2025년이 되면 미국 내 대마초 매출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죠. 그리고 현재 CBD는 옥수수 시럽보다 대중의 논란이 적습니다.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대마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합법화된 마리아나 시장은 2007년 기준 77억 달러로 2021년에는 31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 마리아나 판매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리아나 합법화가 늘어나면 2021년에는 그 비중이 5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용 마리화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약품 개발 여부에 따라 마리아나 산업의 합법성과 성장성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 문제가 초당파적 핵심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마초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글로벌 산업이 태동하는 초기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